근데 지금 어저께도 보니까 김현미 장관님이 이런 인터뷰를 하셨던데 소급 적용 아니고 피해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소급보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조합원들도 똑같은 국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사유재산이기도 하고 한번 이건 재고를 한번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왜냐면 너무 이건 모순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이제 좀 낯익은 분들이 나오는 기사여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향후 부동산 전망 3인의 전문가 이야기. 제가 여기 3인의 전문가 누가 있어서 가져왔을까요?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민간 분양가 상한제 영향으로 서울 신축 아파트 희소성 커져라는 제목인데 부동산 전문가 3인에게 여쭤본 내용이네요. 네, 여기 낯익은 얼굴이 보입니다. 일단 네. 대우건설연구원 조영광님, 요새 빅데이터 분석으로 되게 좀 유명해지신 분이고요. 네. 유진투자증권연구위원 이상우님, 이제 유진투자증권 아니고요. 이상우 네. 대표입니다. 네, 이상우 대표님, 네. 그리고 더 리서치그룹 부동산 조사연구소장 김학렬님. 네. 이렇게 3인이시네요.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내용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읽어봤는데 여기 박스로 쳐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박스로 쳐놓은 부분만 보면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네. 지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됐을 경우에 민간 택지 네. 서울 집값은 어떻게 되겠냐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 조용강 연구원 같은 경우는 강보합이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집값은 일단은 폭등은 아니고 올라갈 것 같다. 로 일단은 전망을 한 것 같고요. 이상우 대표 같은 경우는 영향이 없는데요. 영향이 없다는 게 집값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 판단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상우가 지금까지 어떤 발언들을 해왔는지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상반기부터 계속 줄곧 상승을 얘기했습니다. 상승 추세에 영향이 없다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단답형이 아니라 본문의 내용과 이렇게 좀 연계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시고요. 김학렬 소장은 신축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가 낮은 이제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점이 엄청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첨 확률이 더 낮아지는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신축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게 더 목이 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신축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축이 조금 더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부작용은요. 조용강 위원 같은 경우는 공급이 죽을 것이다. 이건 뭐 모든 전문가가 다 예측했던 것들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김학렬 소장은 2022년까지 공급 물량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왜 똑같냐면은 2021년까지는 이전 정부에서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미 분양을 했고 그것들이 지금 입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계속 그 규제를 하다 보니까 분양할 것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부터는 급격히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3기 신도시가 언제 분양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입주 물량도 줄고 분양 물량도 줄 거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2022년이 좀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상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말 실질적인 얘기를 하셨네요. 현재 조합원 분담금이 급증한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원베일이라든지 둔촌 주공이라든지 상하 2차라든지 지금 사업비에 맞춰서 예상 분양가에 맞춰서 사업비를 쓰신 데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요. 지금 서울시 평균 정도 가격으로 분양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둔천주공은 2천만원 중반대 분양을 하라 그럴 것 같고, 뭐, 상하나 원벨리 같은 경우는 4천만원대 아마 분양, 4천만원 전으로 분양할 것 같아요. 그럼 주변 아파트보다 거의 절반 가격이거든요. 그러면은 조합 분양가보다 쌀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그럼 조합 분담금이, 최소한 1억에서 많게는 4, 5억까지도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돈이 없는 현찰이 없는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날벼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작은 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조합원 피해 보는 측이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지금 어저께도 보니까 김현미 장관님이 이런 인터뷰를 하셨던데 소급 적용 아니고 피해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소급 보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조합원들도 똑같은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사유재산이기도 하고 네. 한번 이건 재고를 한번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왜냐면 너무 이건 모순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들의 대응 방법은요. 조용광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경기 안양 등의 준서울권 지역을 좀 검토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입지가 괜찮으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저렴하고 가격이 좀 많이 오르지 않은 이런 신도시 주변으로 그렇게 줄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 하고 제안해 주신 것들이고요.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한영 소장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 목적 지정하자. 그러니까 그냥 분양가 싸기 때문에 막 달려들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분양가가 싼 아파트를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 못 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구축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축들은요, 오르는 단지가 있고 안 오르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로서 그렇게 막 옛날처럼 갭절을 받고 나신 분들이 없었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상우 의원 같은 경우는요, 고가점 경정으로 전략이 부영하다. 하던 대로 하시랍니다. 예, 진짜 쿨한 대표님이시죠? 예, 저희 네. 방송 지난주에 나오셨었는데, 예, 그런 얘기들을 한번 정리해놓은 이런 기사니까요.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건데, 근데 기사가 길고 좋아요. 한번 네, 꼼꼼하게 한 내용이 글자 한 글자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이 알차니까 네. 많은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